자, 이제 환단고기에서 유일하게 밝힌 북부여 왕조 역사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부여 계보야말로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왜곡된 역사 내용을 바로잡아줄 뿐만 아니라 이 북부여 이후의 역사의 흐름을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단군조선을 계승하여 세운 북부여는 시조 해모수 단군부터 6세 고무서 단군까지 총 6대로 이어집니다. 이 북부여는 4세 단군, 고우루 단군에 이르러 역사적인 큰 반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기원전 108년 한무제가 육지와 수로로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우거가 다스리던 번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초기에는 계속 패하다가 번조선 조정에 분열이 생긴 틈을 타서 이간책을 써가지고 우거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한나라 장수는 처벌을 받고 단군조선의 신하들은 제후가 되었는데요. 이는 한나라가 승리한 싸움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거를 죽이고 위만 정권을 무너뜨린 한무제는 요동을 넘어서 북부여까지 이제 밀고 들어오지만 고두막 단군이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렇게 고두막한은 북부여가 사라져버릴 뻔했던 한민족 상고시대 최대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구국 영웅으로 추대받아 북부여 5세 고두막 단군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고두막 단군은 졸본의 나라를 열어 졸본부여라 하고 스스로 동명왕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동명왕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동명왕은 고주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동명왕인 것인가? 자, 삼국 사기에서는 시조 동명성왕, 성 고씨, 휘 주몽, 이룬 추모, 이룬 중해.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고 이름은 주몽 혹은 추모 혹은 중해라 한다. 또 삼국 유사에서는 동명제계 북부여 이흥, 입도우 졸본주, 위 졸본부여, 즉 고구려 지시,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 졸본에 고읍을 세우고 이를 졸본부여라고 한다. 이는 곧 고구려의 시작이다. 이렇게 동명과 주몽을 같은 인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연산군 때 문관 김천령이 지은 글에는 동명계기혁업, 동명이 창업하고 주몽 승기여파, 주몽이 계승하였다. 이렇게 동명과 주몽이 다른 인물임을 밝혔고 결정적으로 고구려 시대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산의 묘비에서 동명감기, 동명이 천직 기운을 감응하고 유업 사천이 개국, 이제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주몽 잉일, 이제 주몽은 해를 품고 임패수 이 개도, 패수의 임해 수도를 열었다 라고 하면서 동명과 주몽이 다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동명왕은 고주몽이 아니라 바로 북부여 5세 단군 고두막한입니다. 동명왕이란 동방의 광명을 부활시킨다 라는 뜻으로 한무제를 물리쳐서 단군조선의 위엄을 되찾고자 한 고두막한의 구국 의지가 담긴 칭호입니다. 그래서 고두막한이 세운 졸본부여를 동명부여라고도 합니다. 이 고두막한의 등장으로 북부여에서 뻗어나가 동부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4세 고우루 단군이 동생 해부르에게 보위를 전하려다가 고두막한에게 밀려서 가서번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서번 부여를 세운 거예요. 동쪽에 있어서 동부여라고도 합니다. 이 동부여는 해부르의 아들 금화, 또 그의 아들 대소, 이렇게 3대에 거쳐서 쭉 이어져 오다가 3대 대소왕 때 고구려에게 멸망하여 갈사부여와 연나부부여인 서부여로 나누어집니다. 이 갈사부여는 제3대 대소왕의 아우가, 또 연나부부여인 서부여는 대소왕의 종제가 세운 부여입니다. 자, 이제 북부여 혈통 진실 두 번째, 해모수와 고주몽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둘을 부자지간으로 알고 있고 2006년에 방영되어 많은 인기를 얻었던 MBC 드라마 주몽에서도 고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화살에 맞아 죽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해모수가 동부여를 세운 해부르의 아들인 금화의 친구로 또 묘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북부여와 동부여 그리고 고구려 역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물이 나오게 된 것은 북부여사가 왜곡되어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북부여의 시조인 해모수와 고주몽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해모수와 고주몽은 부자지간이 아닌
현손지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해모수의 손자의 손자가 고주몽이라는 말인 거죠. 환단고기 태백일사와 북부여기를 보면 해모수 단군의 아들 제2대 모수리 단군, 그리고 둘째 아들 고진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고진은 고리군 왕이라고도 하죠. 그 손자가 불리지인데요. 이 불리지가 압록강 쪽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 유화부인을 우연히 만나서 고주몽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 해모수는 고주몽의 고조할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는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다 이렇게 전하는데 환단고기 북부여기에서는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주장 중 어느 것이 과연 역사의 진실인 것인가? 이것은 광개토태왕 비문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태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광개토태왕 비문을 세웠는데요. 이 중 환지 17세 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돌아볼 환, 이를 치, 대대로 왕위를 계승해서 17세 손인 광개토태왕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장수왕이 이 비문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광개토태왕은 원창업 시조의 17세 손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광개토태왕은 주몽의 13세 손인데 비문에는 원시조와 17세 손이라고 하였으니 주몽 위로 4대가 더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구려 뿌리 혈통에 대한 진실이 시원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사라진 고구려의 뿌리, 북부여의 4대 손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면서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장장 180여 년의 북부여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북부여 계보를 보겠습니다. 북부여 6세 고무서 단군은 자신의 딸인 소선호와 고주몽을 혼인시켜 사위로 삼았는데요. 고무서 단군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위인 주몽에게 대통을 물려주면서 고주몽이 북부여를 이어 7세 단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 주몽은 나라 이름을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바꿉니다. 왜 고구려로 바꾸었는가? 단군세기에 보면 이 고구려는 내 해모수지 생향야라, 고구려는 해모수께서 태어난 고향이므로 고로 역칭 고구려야 아니라 북부여를 또한 고구려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는 본래 이름이 고리 또는 구려인데요. 해모수가 태어난 곳이 서암록의 고리이므로 후에 북부여를 고구려라고도 불렀는데 이 주몽이 시조 할아버지인 해모수를 너무나도 공경해서 그 고향 땅의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여 나라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부여 혈통을 이어나온 삼국 역사 중 나머지 백제, 신라의 시조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중 온조는 이제 마한 땅에 백제를 세웁니다. 북부여를 계승한 고구려를 이어 백제의 시조가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북부여를 계승한 고구려를 이어.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록자 김부식이 신라사를 정통으로 기록하기 위해 비류, 온조를 이제 우태라는 사람과 소선호의 자식으로 기록을 해버려요. 그렇게 고주몽의 천륜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는 사대주의 역사관으로 기록한 의도적인 왜곡인 것이죠. 그리고 제5세 단군 고두막하는 파소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파소가 낳은 박혁거세가 후에 진안 땅에서 신라를 건국하여 발전시킵니다. 이렇듯 신라 혈통의 근원도 북부여 국통을 이어 전개되어 왔고 북부여를 계승한 고구려 시조 고주몽의 아들이 세운 백제도 그럼 두말할 것 없겠죠. 이를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이 북부여 혈통의 후손이 일군 역사임이 증명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삼국은 북부여를 한 뿌리로 두고 태생한 형제국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환국, 배달, 조선 이 삼성조 시대 이후 이 중간에 있는 북부여 역사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뿌리 역사를 이어내려온 한민족 국통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여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